자, 308쪽에 한지 처분의 효과,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매년 온다 그랬죠. 자, 봅시다. 자, 한지 처분의 효과다라는 뜻은, 자, 한지 처분을 하면은 한지 교부가 청산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럼으로써 권리 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전되는 것도 있고 새로 취득하는 것도 있고, 자, 확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지 처분의 효과라는 뜻은 권리 관계가 언제 소멸하고 이전하고 취득하고 확정이 되는 그 시기를 한지처분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자, 한지처분 공고일날 발생되는 효과. 공고일날 발생되는 것은 소멸에 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발생되는 효과. 자, 여기는 새로 이전된다든지 취득한다든지, 자, 확정이 된다, 이런 것은 다음 날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존속이 되는 것이 있죠. 자, 첫째, 지역권은 존속을 합니다. 물론, 자, 이익이 있는 지역권은 존속하고 이익이 없으면 소멸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필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뒤에 필지는 도로 확보 안 됐죠. 그래서 앞에 만일에 이 토지를 지역권을 설정해서 통로로 이렇게 선다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자, 여전히 도로 확보가 안 되죠. 그럼 이 지역권은 존속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새로 나죠. 그럼 이 지역권은 필요 없죠. 이는 소멸시켜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상, 재판상 이런 처분이 있는 것은 이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존속시켜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 한지 방식 사업 하는데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재판 문제가 걸려가 있죠. 토지 관계 때문에. 그럼 그 재판 끝날 때까지는 없앤다, 존속시킨다, 존속시켜놔야 돼요. 처분이 끝나면 이제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의 권리 이전의 동그라미 원칙 줄칩니다. 한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까지 줄쳤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환지는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봐라.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권이 다음 날 한지로 왔다는 뜻이 되죠. 이전이라는 뜻이 들어가니까 언제 효과다? 다음 날 효과. 자, 그 다음 또 줄칩니다. 한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한지처분이 공고된 날 끝날 때 소멸한다. 자, 우리 여기 을 같은 경우는 한지 안 받았죠. 한지로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을은. 그러면은 사전 청산금은 줬지만은 을의 권리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언제다? 한지처분 공고일 끝나면서 소멸되죠. 그래서 공고일 날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외에 1번. 자, 줄칩니다. 한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존속시키라는 뜻이죠. 지역권 줄칩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자, 한지처분 공고된 날 끝날 때 뭐 한다? 소멸. 공고일 날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옆에 가서 입체한지. 한지 계획에 따라 한지 처분받은 자는 자, 한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다음 날에 한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이죠. 자,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우리가 구분 건축물이라 하죠. 자, 이 취득은 다음 날입니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 줄지시고, 자, 이 저당권은 한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동그라미 해당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지분에 존재한 것을 본다. 즉 구분 건축물 받은 입체 한지로 이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날 효과예요. 채비지 보르지. 자, 소유권 취득 시기. 줄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르지는 환지기에 정한 자가 각각 한지처럼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취득이니까 언제 효과다? 다음 날. 다음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오늘 3살쯤 보시고 동그라미 이번에 자 처분 또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조성토지 공급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찾았습니까? 자, 이런 것은 감정가격 이하로 준다는 뜻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방갈로 4번 찾았어요. 버리세요. 자, 환지 등기 가서 등기 촉탁 신청 줄칩니다. 시행자는 한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공고 후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여기에 갑이 100평짜리 환지를 받았죠. 자, 여기에 병은 정한지 받았죠. 이런 받은 환지에 대한 등기를 갑이나 병이 개개인이 한다는 겁니까?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자, 다른 등기 제한 보시면 한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인이 줄칩니다.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한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은 다른 등기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청산금 징수와 교부로 가서 청산이란 한지 처분에 의한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가부족을 금전으로 자 해결하는 것이고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라는 것은 정한지일 경우죠. 많이 받았으니까 청산금 징수해야 되죠. 정한지일 경우는 청산금 징수할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금 성질을 가지고 청산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가만지 받았을 때죠. 이럴 때는 손실보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 청산금을 징수 교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줄칩니다. 청산금은 한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줄치시고 이때 청산금은 이 뜻은 청산금액은 이 뜻이요. 정확하게 얼마를 징수하고 교부할지의 금액은 자 한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산출 기준. 자, 한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가부족은 종전 토지 갈로 띄어놓으시고 한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에 종합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자, 결정 및 징수. 결정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청산금을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산정 기준을 언제 결정할 거냐의 뜻이요. 줄칩니다. 청산금은 한지 처분할 때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한지 대상이 제외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즉 사전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징수 교부 시기. 시행자는 한지 처분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되고 다만 한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자 한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사전 청산금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징수 교부 방법의 분할 가능.
청산금은 다음과 같이 줄칩니다.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괄징수 교부인데 금액이 크니까 분할도 해준다. 단 뭘 붙여야 된다? 이자를 붙여야 돼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방갈 2번의 강제징수나 3번의 공탁은 3, 4쯤에 보시고 내려가면 청산금 소멸시효 찾았습니까?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게 밑줄 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지처분 효과를 보면은 자, 결국은 공고일 날 발생되는 것은 전부 다 뭐? 소멸이고. 자, 다음 날 발생되는 것은 이전이 된다든지 취득이 된다든지 확정이 되면 돼요. 이런 것은 언제 효과다? 다음 날. 자, 존속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무슨 날이 있어야 돼요? 공고일이. 이전이나 취득이나 확정이 된다는 뜻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앞에 무슨 날? 다음 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7번에 강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8번에 권리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되고, 옆 페이지 가면은 9번에 준공검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이 절차상에 3번에 공사 관련된 준공검사 봤죠. 저게 관한 거예요. 한번 읽고 갑시다. 공사 완료 보고 보시면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는 국토교통부 행위 제한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준공검사 시기 보시면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한다. 그렇게 읽어보시고, 내려가서 양갈로 3번에 공사 완료 공고라고 되어 있죠. 자,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한 결과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 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은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죠. 공사 끝나는 거예요. 지정권자인 시행자 이번에 보시면 지정권자인 시행자의 경우에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하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왜? 자기가 준공검사 끝자니까 별도로 준공검사는 하지 않고 바로 완료 공고해버려요. 자,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사업에 공사 완료에 따른 일회가득 의제 찾았습니까? 거기에 1, 2, 3은 다 버리세요. 자, 그 다음 양갈로 거기에 5번에 조성토지 중목년 사유나 돼가 있죠. 그거는 3, 4에 한번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거예요. 자, 이 317쪽에 비용 부담 등이라고 돼가 있죠. 자,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데 못 맞춥니다. 왜냐? 한 번 낸 건 안 내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놨던 내용이니까 다 버리세요. 자, 일단은 320쪽에 3번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까지 버렸습니까? 자, 4번에 도시개발 채권 발행은 3, 4에 가서 한번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넘어가서 323쪽에 보칙이라고 되어 있죠. 다 버리세요. 자, 거기에 다 버렸습니까? 331쪽까지 다 버리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도시개발법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험에 뭐 놓을 가능성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설사 놓아도 못 맞춥니다. 예, 그렇게 그냥 버리세요. 그냥. 자, 이제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으로 가봅시다. 자, 이 법은 여러분 시험에 6문제가 나옵니다. 이 법은. 자, 6문제가 나오고 방금 우리가 배웠던 도시개발법은 자, 신개발에 관한 것이죠. 새로운 개발에 관한 것인데 이 법은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은 재개발에 관한 법이에요. 재개발. 여러분 재개발 사업 뭐 재건축 사업 들어봤죠?
거기에 관한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앞에 방금 배웠던 도시알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은 안 갈 거예요. 기본적인 목차 중심으로 전개를 시킬 것이고, 자 3, 4월 이후에 가면 조금씩 추가시킵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따라온다 못 온다? 못 옵니다. 그냥 다음 주에 오기 싫어. 그냥 막 수업 듣는 순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일 골치 아픈 법입니다. 이게 그만큼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하나 하려면 처음 시작 스타트 해가지고 언제 정도 지나야 끝나느냐? 20년 이상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하나 하면은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 20년 이상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리를 해놓은 법이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그래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게. 자 그렇게 아시고 봐야 됩니다. 자 336조에 가면 총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용어 정의 1번 목적 봅시다. 이 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에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그렇게 하시고 밑에 용어 정의 가면은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해서 1번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자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2번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을 위하여 줄칩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 그렇게 줄쳤어요. 사업 종류나 밑에 종류 세 가지가 있죠.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정비구역은 구역이란 말이 끝났죠. 여기에는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별도 기준.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자 정비법 이 법만 적용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자격증 따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정비구에 가서 중개업 할 가능성이 창원시에도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재건축해야 할 아파트도 단지도 있고 재개발해야 할 오래된 주거지역도 특히 마산 쪽에 가면 많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중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 정비구역 지정돼서 하면서 뭐 용도지역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벌써 그런 그 중개사는 자질이 없어요. 거기는 용도지역이 어떻고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조건 무슨 법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중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용도지역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요것만 딱 정해버려요.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중개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정비구역에서 자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에요. 이 정비구역에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정비기반시설. 자, 낡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 하죠. 자, 이것을 정비, 새 것으로 바꾸고 자 다음에 노후, 불량한 자 건축물 자 이것도 새 것으로 바꾸는 이런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을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 한다? 정비사업. 그 정비구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낡은 기반시설 새 것으로 바꾸고 노불량 건축물 새 것으로 바꾸는 사업을 정비사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려면은 자 요건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하는 곳을 우리가 정비구역이라 하죠. 이 정비구역이 그 지역적인 특성에 자 적합해야만이 자 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비사업을 하려면은 정비구역이 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특성에 적합해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도 밑에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 지역적인 특성 있죠? 이거 파악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곳에 하느냐? 자, 첫째 줄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그것까지 줄쳤어요. 자, 이런 곳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그 다음 또 줄칩니다.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자,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지역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지역이 두 가지예요. 첫째 지역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 상태, 자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상태가. 그리고 이 지역에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자 밀집돼 있는 자 이런 곳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첫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는 곳이고, 자 두 번째 지역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죠. 이런 단독이나 다세주택이 밀집한 곳입니다. 밀집한 곳에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자 이런 것을 확충을 통하여, 확충이라는 것은 교체 보충해 줘서 이 뜻이에요. 자 주거 환경, 주택 같은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자 개량하는 사업도, 개량이 필요한 이런 것도 무슨 사업 하는 곳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곳이다.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첫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곳이다.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집단 거주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정비기반 시설 상태가 어떻느냐, 열악하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다 극히가 붙었으니까 아주 좋지 못해요. 극히 열악하다. 이 말은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없다 이 뜻이에요. 기반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극히 열악하겠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이 밀집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주간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주간경 개선 사업인데, 자, 창원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원시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자, 이런 곳은 이제 여러분이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조성이 됐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성됐어요. 자, 서울은 저런 곳이, 서울의 달동네가, 강북 쪽에 가면 달동네가 있죠. 나지막한 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판자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런 곳은 왜 생겼느냐? 1970년대 강남 개발 때문에 생깁니다. 자, 강남 개발을 하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시골에 농사만 지어도 돈을 벌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시골에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 올라갑니다. 자, 왜? 강남에 가서 그 개발 사업에 일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도 벌고 하니까 다 모이죠. 근데 그 사람들 어디 살까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자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서울의 자, 강북 쪽에 나지막한 산에다가 판잣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형성된 것이 달동네예요. 자, 부산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서동이나 반송역인데, 자, 거기에는 왜 생겼느냐? 6.25 전쟁 때문에 생겼어요. 6.25 전쟁 때문에. 자, 6.25 전쟁에서 피난민들이 부산을 다 모였죠. 휴전되고 다 고향 가고, 고향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남아서 피난촌을 만든 것이 오늘날 서동이나 부산의 반송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곳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달동네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서울에는 정비를 많이 해서 서울에 이제 그 많던 달동네 딱 3개 남아 있습니다. 뭐 104마을이니 몇 개 있는데 그 마을들은 이 사업을 안 해요. 그 마을들은 마을 뭐 보존인가 이런 거 해서 마을을 특색이 있는 자 마을로 바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안 합니다. 그 3가지는. 그럼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이제 부산 쪽밖에 없어요. 부산에 이제 서동 지역에 가보면 이래 생겼어요. 산 능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산이 있고 이 능선을 따라서 버스가 다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에 산 비탈에 여기에 이제 미로처럼 골목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자, 이래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를 확대해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자, 건물이 앉아 있는데 15평 전후로 앉아 있습니다. 건물 하나가. 자, 보통 뭐 3층, 4층, 5층 이래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어요. 자, 여기 사이에 골목길인데 1 내지 2m 폭밖에 안 되는 골목길이에요. 이런 건물로 이 동네 전체가 다 이 건물. 그 요 중간에 들어가면 방향과 다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보면은 가만히 보면 처음 온 사람은 그냥 하염없이 뺑뺑 돌죠. 하염없이 뺑뺑 돕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은 연예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뭐 이름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남자인데 뭐 모델도 하고 하는 연예인이 여기 출시해요. 그러니까 이 참 열악한 곳입니다. 여기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방 2개, 조그만한 거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실 겸 주방이 있고 상태 좋은 거는 욕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욕실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여기 화장실 어디 갑니까? 공동 화장실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중간중간에 공동 화장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에 요 세 집이 청소해야 되고 내일은 또 다 정해놨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거. 자, 그만큼 살기 힘들어요. 여기 전부 다 사는 사람 누구냐?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자, 그리고 여기는 기반시설이 없어요. 골목길 요거 1 내지 2m 폭되는 거 있죠. 열로만 다닙니다. 열로 전기 수도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이런 집들이 여기 빼곡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햇볕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월세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이런데 1층 같은데 이런 데는 햇빛 안 들어오겠죠. 365일 안 들어옵니다. 이 월세가 좀 낮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극빈층들만 사는 곳이에요. 예. 자, 이런 곳이 6.25 때 처음에는 이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층 스레트 건물 길다랗게 지어놨는데 자, 피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헐어버리고 이렇게 다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이걸 사업을 지금 10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임대주택도 많이 줘야 되고 기반시설도 없고 민간에서 사업하기에는 아주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입니다. 공공주도. 그래서 공공주도에서 하는데 지금 소동지역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 도로부터 확보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에 수용해서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요만큼 수정돼. 여기도 요만큼 수용돼 있고 여기도 요만큼 지금 수용해놨어요. 딱 요것밖에 안 해놨어요.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조금씩 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 다 사업이 끝나려면 앞으로 한 4, 50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가봅니다. 왜? 뭐 돈 낼 만한 게 있는가 가보는데 가면서 이렇게 느껴요. 야, 내 생애에 이적이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고 갈까? 왜? 너무 속도가 느려요. 지금 사실 15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딱 해놨어요. 그럼 이거 다 도로 기반시설 확보시키고 헐어버리고 임대아파트 들어가야 되죠. 동네가 완전히 탈바꿈하려면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에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 4, 50년 이상 걸릴 뿐이니까. 그럼 뭐 지금 4, 50년 이후면 100살이 훌쩍 넘보죠. 아무리 뭐 의술이 좋다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조금 의술이 좋아서 한 90살까지는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곳에 대표적으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돼요. 부산에는 이곳이 있고, 그다음 반송지역이라는 데 있어요. 그것도 많지 않아 피난촌이었어요. 자, 이런 곳에 이걸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라는 것은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우리 일반적으로 오래된 주거지역 있죠. 여기에는 재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은 자 가보면은 오래된 주거지역의 동네예요. 여기에 소방도로 같은 건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오래된 단독주택들 있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계속 내버려두면 더 낡아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만 뭐 해준다? 확충해줘요. 여기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 있죠? 요것만 확충해줍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새로 설치를 누가 해야 돼요? 관할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만 바꿔주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바꾸는 것은 지자체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공주도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주거환경 즉 주택 같은 것은 이 주택들은 자 주택 소유자가 보존을 하든지 부분적인 정비 개량 정도만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이 주거지역으로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안 될 때는
자, 공공주도로 정비기관시설 공동이용 시설만 바꿔주는 이 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주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재개발 사업 봅시다. 자, 줄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게 줄치시고, 자, 이런 곳에 주환경 개선하거나 하나 끝났죠. 그 다음 또 줄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해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자, 재개발 사업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재개발 사업, 이미 한번 개발된 걸 다시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역이 두 가지죠. 첫째는 정비 기반 시설 상태가 열악하고, 그다음에 노후 불량한 자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자 이런 곳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재개발 사업. 또 한 곳이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상권 활성화가 자 이런 필요한 이런 곳에 도시 환경을 자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재개발 사업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것은 자 여기는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이 있어요. 이것처럼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상태가 어떻다? 열악하다 이 뜻이.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됐다는 것은 대부분 이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노불량 건축물이다. 자 이런 곳에 주거환경 바꾸자 이 뜻인데 이는 한마디로 자 오래된 우리 주거지역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래된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주거지역에 대표적으로 자 하는 사업이 제2 재개발 사업.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창원시 내에도 오래된 주거지역에 이 사업이 뭡니까? 예정돼 있겠죠.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필요할 때 도시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여기에는 복합 정비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는 뭐 상가시설, 공장시설, 일반 건축물 종합적으로 정비해 버리는데 여기에는 어떤 곳이 있냐? 자 우리 오래된 상업지역 등에서 하는 사업이 자 이것도 재개발 사업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그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는 원래는 이 재개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해서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는 자 오래된 상가 헐고 새 상가 짓죠.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추진이 안 돼요. 그걸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걸 왜냐? 영업 보상 문제 때문에 자,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오래된 상가를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한 3년 동안에 장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영업 보상을 자 상가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자,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작게 주려고 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추진이 안 되다가 한 10년 전에 서울에 용산 상가 있죠. 이 사업을 했다. 여기서 크게 데모했죠. 사람도 죽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게 폐지시켜 버렸어요. 폐지시켜 버리고 자 오래된 이 상업 지역에는 재개발 사업 형식으로 하도록 재개발 사업에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는 자 영업 보상 문제가 여도 마찬가지 거론되고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이 오래된 상업 지역이 사업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는 자 한 블록 단위로 하겠죠. 상가 블록 단위로. 그래서 여기에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상가도 있고 자 여기에 A, B, C, D, E가 가지고 있는 자 구분 소유하는 상가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F, G가 가지고 있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을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자 F, G, H, I, J 그 다음에 L, K 이런 식으로 한 블록 단위로 묶어서 이 오래된 상업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 전체 뭐 몇 명 됩니까? 10명에 12에 14명밖에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상가 소유자 즉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으로 묶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재개발 형식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벌병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가 소유자죠. 여기는 조합도 안 만듭니다. 너희들이 직접 해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소유자들끼리 영업보상 문제 거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 예. 그런 식으로 뭐 해라 이거 재개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법을. 20인 단위를 묶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도시항공 사업은 폐지시켜버리고 재개발 사업의 형식으로 하도록 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창원시에는 할 만한 데 없습니다. 마산 쪽에 뭐 오래된 상가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오래된 상가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재건축 사업 보시고 줄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노블량 건축물에 자 해당하는 자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끝까지 줄치시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반시설 정비는 아니합니다. 상태가 양호하니까.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자 이런 곳에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 재건축인데 여기는 오래된 이 공동주택 있죠. 이것만 정비해버려. 그 오래된 공동주택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건축이란다. 재개발이라네요. 건물만 새로 짓는다는 뜻이. 자 그래서 이런 곳에 자 가보면은 자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합니다. 자 여기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죠.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 이거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새 아파트 새로 짓는다 이 말.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 앞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이 자 작고 기반시설 정비를 하지 않으니까 사업 기간도 좀 작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재건축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재건축 투자를 하면은 뭐 큰 평수 준다 이러니까 많이 했는데 투자를 하려면 그 조건이 보면은 기존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자 5층 이하짜리 아파트로 1,000세대 이하 돼요. 뭐 10층이니 15층짜리를 하면은 자 안 됩니다. 5층 이하짜리로. 그래야 대지 면적이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예.
자, 그리고 증가되는 세대수가 자, 4배수 이상 늘어나야 돼요. 그럼 1000세대 같으면은 적어도 4000, 5000세대 정도 돼야 되죠. 이런 재건축이면은 자, 대지집은 16평 가지고 있는 거 한 4,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조변합니다, 이거. 자, 34평짜리 아파트 그냥 주죠. 네, 그냥. 자, 그럼 요즘 같으면은 이런 16평 지분되는 조만한 아파트 뭐 기껏 해봐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아파트 그냥 준다 이 말이에요. 좋죠. 네. 있습니까? 거의 다 있어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서울에 지금 재건축 중에 지금 핵심 로얄이 하나 남아 있죠. 서울의 엄마 아파트 아시겠습니까? 이 조건에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조그만한 거 20억 달러 합니다. 엄마 아파트. 그럼 얼마짜리 준다? 40억짜리. 그냥 가지고 있으면 20억은 딸은 버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엄마 아파트 재건축을. 해도 한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전국에 재건축 아예 안 합니다. 재건축. 창원시내도 재건축 할 만한 보이는데 안 합니다. 왜? 바뀌면 하려고.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바뀌면 하려고 전부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에서 못 하겠다 이거. 하도 걷어가는 게 많죠. 보유세 가가고 이거 내라 가가고 그다음 뭐 하느냐. 재건축했을 때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량 가져가겠다. 법까지 만들었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16평짜리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한 1억짜리면 10억짜리 줬죠. 그건 초과 이익이야. 내놔라. 나라 가져가겠다. 아니 그러면은 저게 단독주택도 너무 오래돼가 내가 새로 지었죠. 내 돈대로 지었어요. 네 초과 이익 발생했다. 돈 내라 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 내 집 내가 새로 짓는데 초과 이익이다. 국가에 돈 내라.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 정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예.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전국의 모든 재건축이 올 수도 없대가 있어. 안 합니다. 예. 뭐 바뀌면 하지 뭐. 자, 그래서 지금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내년에 올해 그 보궐선거 하죠. 시장들 제일 후보자 뭐 어디부터 뛰어갑니까? 몇 뛰어가잖아요. 규제 풀어주겠다. 뭐 하겠다. 나 찍어라 이거. 자, 그래서 야당 후보들이 다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울에는 그만큼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크다. 지금은 이 상태예요. 나중에 이제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도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조건의 재건축은 찾기는 힘듭니다. 사실 이 경남 일대에서. 그러면 이런 조건을 자 찾기는 힘드니까 이 조건의 절반 정도 수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0세대짜리를 1000세대나 1500세대 정도로 재건축하죠. 그런 거는 따라가세요. 크게 손해 안 봅니다. 알겠어요? 예. 자, 이런 것이 재건축이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노블량 건축물이란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1번은 뭐 3, 4를 안 보면 되고 2번, 3번 찾았어요. 버리세요. 2번, 3번은 그 시험에 못 냅니다. 찾았습니까? 2번, 3번 버리시고 밑에 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뭐 3, 4를 안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이란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까지 줄치고 자, 공원 앞에 하나 법 개정 추가된 게 있었어요. 국어라고 넣었어요. 공원 앞에 뭐가 추가됐냐? 국어. 국어는 도랑을 말하죠. 자,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박스 안에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9번까지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자,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자,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등.
이런 시설이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정비구역에 있는 정비 대상 기반 시설이다 이 뜻이에요. 자, 5번에 공동이용 시설이란 줄칩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까지 줄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제한 시설로서 박스 안에 1번 줄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2번에 줄칩니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등등. 자, 이런 시설은 정비 기반 시설은 아니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것도 정비하면서 새 것으로 교체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위에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것, 공동이용 시설이 아닌 것 이렇게 놔요. 몇 번 보면 쉽게 맞춥니다. 자, 그 밑에 5번의 대지나 7번의 주택단지는 그게 5, 6월 달 이후에 보면 되고 내려가서 9번에 토지 등 소유자 찾았습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 정비법상 정비사업상 권리 행사자예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어디 정비사업 하면 여기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각종 권리자가 있죠. 여기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될 때만 정비법상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각종 동의권 행사라든지 새로운 토지나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다만 27조 1항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거기 밑줄 치시고 사업시행자 누구예요? 신탁업자.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줄칩니다. 위탁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봅니다. 위탁자라는 것은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신탁업자에 맡긴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토지등 소유자로 봐라 뜻이. 그러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 뭔가 잘 안 된다, 뭔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 내분이 생기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신탁업자에게 사업을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 신탁업자 대신 정비사업을 해주는데 공짜로 돈을 줘야 됩니다. 보수를. 대부분 아파트 건설 세대수의 일정 분량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세대를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거 받아서 이 사람들이 분양시켜서 자기 보수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이 받아야 할 이익이 있죠. 이익을 나눠서 줘야 된다. 그래서 신탁업자가 사업한다는 것은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다는 뜻이에요. 박스 안에 줄칩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줄쳤습니까? 그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도 되고 건축물 소유자 되고 누구까지? 지상권자가 됩니다. 이번에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치고 밑자에 동그라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이라고 해놨죠.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권리자가 됩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돼요. 재건축은 결국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는 이 뜻이에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자만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만 가진 소유자가 있을 수 있죠. 된다 안 된다? 건물이 없어서 안 돼요.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 있겠죠? 안 됩니다. 부속 토지가 없었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장기로 빌려 쓰는 사람이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용 소유자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10번에 토지주택공사 등 찾았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설립된 줄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게 설립된 줄치입니다. 지방공사. 그럼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11번은 정관 등은 뭐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그 밑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 되어 있죠. 그건 버리세요. 예.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버리시고, 자, 이제 교재에 342쪽 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합니다.